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경기도 용인의 한 시골 마을에서 글을 쓰고 책방을 하면서 글쓰기도 가르치고 이런저런 문화 행사도 기획하고 있는 임훈남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했고요. 밥벌이는 글 쓰고 책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한 30년 넘게 했습니다. 책 읽기가 밥벌이가 됐고 책을 통해서 삶을 지금도 모색하는 중이에요. 지금도 글을 쓰고 책을 만들고 책방을 하고 있으니까요. 책은 제게 하나의 탈출구, 다른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힘들고 괴로울 때 책을 읽으면 잠깐씩 다른 세상으로 갔다 온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 다른 세계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책방을 하기 전과 책방을 하고 나서 책에 대한 생각은 조금 바뀌었어요. 사실 예전에는 혼자 책을 읽었거든요. 그런데 책방을 하면서 독서 모임을 시작했어요. 책은 혼자 읽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독서 모임을 시작한 것은 책방이 사실은 잘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순전히 책방 운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서 모임을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달았어요. 책 읽기가 바로 사람을 성장시킨다는 것을요. 사람들과 함께 책을 읽으면서 저도 성장하고 함께 읽는 사람들도 성장하는 것을 제가 확인했거든요. 무엇보다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책을 읽으면 자존감이 회복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삶이 괜찮아지는 것이죠. 심리상담사 한 명이 독서 모임에 있었는데 어느 날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마치 집단 심리상담을 하는 듯 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책방을 하면서 낸 산문집 제목이 나는 이제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였어요.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제게 책은 무엇이냐 묻는다면 나를 가장 괜찮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인데요. 미국의 저널리스트인 데이비드 브룩스가 쓴 두 번째 산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첫 번째 산이죠. 학교에서 공부하고 졸업 후 취직을 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이 들고 회사에서는 은퇴할 나이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직 뭔가를 더 하고 싶습니다. 젊었을 때와 달리 세상을 보는 눈도 조금 생기고 경험도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무엇을 할까? 딱히 일을 찾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아요. 친구를 만나고 등산을 하는 등 취미생활도 사실 하루 이틀이잖아요. 이 책에서는 두 번째 산을 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산이란 나 개인을 위한 산이 아닌 나 개인의 행복을 넘어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이죠. 작가는 그것을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행복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이고 기쁨은 자기를 초월하는 것이라고 해요. 마더 테레사 같은 분은 이미 두 번째 산에 오른 사람들이죠. 지금도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분들은 이미 두 번째 산에 오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그게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제 나이를 먹고 은퇴를 하면 그렇게 좀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 책은 나이 들어서 나 혼자가 아닌 내 주변과 함께 나아가는 삶을 고민하고 어떤 삶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생각하게 하는 책입니다. 무엇을 할까 방황하고 그것을 찾아가게 하죠. 이 책을 읽었던 날 저는 아주 많이 설렜습니다. 그래서 독서 모임 사람들과 함께 이 책을 읽으면서 함께 방황하자고도 했습니다. 사실 방황은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잖아요. 60이 넘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여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 나의 행복이 아닌 함께의 기쁨을 추구한다는 것, 그러려면 고민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 책은 우리들 스스로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답을 찾아 나서게 합니다. 좋은 책이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슴을 떨리게 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어렵지 않은 문장으로 진솔하고 깊이 있게 작가의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책은 세상을 보게 하는 창이니까요.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아주 짧은 그림책입니다. 그림책 내용을 잠깐 볼게요. 말을 더듬는 아이가 있어요. 학교에서 발표를 하려면 아이는 입술이 뒤틀려지고 막 일그러집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키득키득대면서 비웃죠. 그런데
아이가 발표를 하는 날이면 아빠는 학교 앞에서 아이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강가로 데리고 갔어요. 그냥 강가를 걷기도 하고 연어가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기도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강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이지? 너도 저 강물처럼 말한단다. 아이는 강물을 바라봤어요. 강물은 정자세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물거품이 일고 소용돌이 치고 그리고 굽이치다가 부딪히며 흐르는 거죠. 그러나 강물은 당당하게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후 아이는 발표를 할 때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강물이 흘렀던 모습을 생각합니다. 강물이 더듬거릴 때가 있는 것처럼 나도 그런 것이라고 말이죠. 아버지의 말이 소년의 아픈 마음을 치유해주고 자존감을 회복시켜 준 것이죠. 아이의 심리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그림도 아주 좋습니다. 아이를 위한 그림책이기도 하지만 어른을 위한 그림책으로도 좋은 책이어서 추천해 드립니다. 사실은 책을 추천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나한테 맞는 책을 골라서 읽는 것은 우리들 자신을 성장시켜주고 우리들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아픈 마음을 위로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책을 가까이 하시면서 살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